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의 물결 사연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생활 꿀팁을 드릴게요. 저의 경험담인데요. 흰머리가 날 때쯤 되면 머리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머리를 매일 긁고 있는 모습도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AI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흰머리는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서 모발이 거칠어지고 두피도 건조해지면서 간지러워지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집에서 시도해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올리브 오일을 손에 조금 발라서 두피 마사지를 해봤어요.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에 가볍게 마사지하면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코코넛 오일도 괜찮아요.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손지문을 사용하여 문질러 주세요. 두 번째는 머리 감을 때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드라이어도 찬바람으로 바꿨더니 간지러움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간단한 것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저는 가려움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건물주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입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상가 건물 4층에서 내려다본 거리는 평소처럼 분주했어요. 제 남편 박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남편의 그런 모습이 요즘 들어 자주 보였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저는 상차림을 마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치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반응이 없었어요. 어깨를 살짝 두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아, 언제 왔니?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4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제가 어디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식사 중에도 남편은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숟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딴 생각에 빠진 듯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운영해온 부동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여보, 오늘 3층 상가 임대료 받으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까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피곤해. 내가 혼자 다녀와.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박정호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 건물 관리에 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건물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습니다. 3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어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지난주에 오셨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혼자 왔다는 건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남편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혹시 치매는 아닐까봐.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바로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아버지를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민수가 추천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남편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검사까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의 상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거나 제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 갑자기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는 증상도 보였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회사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미 10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남편이 시간과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계속 침묵을 지켰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잊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둘째 딸 은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은정이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건물 관리 업무를 도맡아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정이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은정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너는 누구니? 은정이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이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요양원이나 전문 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집에서 제가 돌볼 거야. 요양원은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가려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24시간 남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해.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남편은 30년 전 기억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달래서 다시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어제 아버지가 혼자 건물에 오셔서 임대료를 또 받으려고 하셨대요. 상인분들이 당황해서 연락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집을 나갔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임대료 받은 돈을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 못 하신대요. 벌써 세 번째예요. 은정이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돈을 보관하던 금고도 열어봤지만 돈은 없었어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은정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였어요.
은정이의 남편 태수와 민수의 아내 소희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 비밀번호도 바꿔놓으셨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임대 계약서들도 어디다 두셨는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건물 관리는 저희 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집에서 제가 돌볼 거야. 하지만 며느리 소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70세이신데 아버님을 혼자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돌봐주거든요. 한번 보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남편이 숨겨둔 돈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공책이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남편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또 돈 이야기를 했다. 민수가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소희가 내 통장을 보자고 했다 등등. 마치 일기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글씨체였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면 이렇게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있다. 연기를 계속해야 하나?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치매를 가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공책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 어디 갔었나? 평소와 같은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저는 남편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 3월인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월이었어요. 그럼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은 간병인인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치매라면 이해하겠지만 만약 연기라면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공책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내 재산에 대해 물어봤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은정이가 요양원비는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다. 대신 건물 관리권을 달라고 했다. 소희가 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저는 점점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남편의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걸 눈치채고 치매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남편이 저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은정이에게 전화했어요. 은정아,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은정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 제가 알아본 곳이 정말 좋아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비용은 얼마나 되니? 월 50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내겠어요. 은정이의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대신 건물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아버지 걱정만 하시면 돼요.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럼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건 아버지 상태를 보면 법적으로 관리가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하는 거죠. 물론 명의는 그대로 두고요. 은정이의 말에는 가식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요양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들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순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요양원에 보낸 후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임대료 수입은? 그건 요양원비와 관리비를 제하고 어머니께 드릴게요. 민수의 대답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맑은 정신을 보이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보, 저와 이야기 좀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이야기? 진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평소의 명료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미선아, 넌 눈치가 빨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켰구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연기하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은정이는 건물을 차지하려고 하고 민수는 내 치매를 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해.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미선아, 넌 연기를 못해.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어. 남편의 말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려고 해.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힐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다음 주 은정이와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원장까지 동행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건강 실버타운 원장님이세요. 은정이가 소개했습니다. 원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요양원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저희 시설은 치매 전문 케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요.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가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이렇게 심하신데 집에서 돌보시기엔 한계가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원장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연기를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치매 환자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원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어제도 아버지가 가스를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원장이 나간 후 저는 은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은정아, 어제 아버지가 가스를 켜놓고 나갔다고? 네, 엄마. 제가 들렀을 때 봤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은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어제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혹시 은정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제 가스 켜놓고 나간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나는 어제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는데. 그럼 은정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핑계를 만들고 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은정이에게 전화해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난 은정이는 평소보다 들떠 보였어요. 엄마, 요양원 결정하신 거죠? 은정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어제 아버지가 정말 가스를 켜놓고 나갔니?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은정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당연히 정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어제 하루 종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 은정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엄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은정아, 거짓말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은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정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는 게 불가능해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나서서 거짓말까지 할 일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은정이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임대료도 제때 못 받고 계약서 관리도 엉망이고 이러다가 다 망가져요. 은정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은정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건물을 차지하려는 거구나. 차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은정이가 발끈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내 속마음을 모를 것 같니? 아버지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잖아. 은정이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그럼 어쩌라고요? 이 상황에서 누가 건물을 관리해요? 아버지는 치매고 엄마는 부동산 일을 모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시험 삼아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분명히 치매라고 의사가. 만약에 말이야.
만약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면? 은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마도 직접 보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이의 반응을 보니 확실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은정이와 이야기해 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은정이가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이제 그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저도 다 알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미선아, 정말 힘들었어. 바보인 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예상대로였어. 남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훈을 줘야지. 부모의 재산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줄 거야.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요양원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잘 결정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아버지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싶어? 저는 남편과 미리 짜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무슨 절차요? 성년후견인 신청 같은 거 말이야. 아버지가 치매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제가 변호사니까 도움을 드릴게요. 고마워. 그럼 내일 함께 법원에 가자. 전화를 끊고 남편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민수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았어요. 성년후견인이 되시면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건물 같은 부동산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매매나 임대 등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민수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후견인이 되는 게 좋겠어요. 법률 지식도 있고 해서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왜 너야? 엄마인 제가 되면 안 되니?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처리하기엔 민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저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후 저는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 아버지 재산이 탐나는 거 아니니? 민수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후견인이 되어서 뭘 할 건데? 당연히 아버지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죠. 요양원비도 내고 의료비도 내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은정이도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민수에게서 성년후견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엄마, 후견인은 제가 되는 게 좋겠어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너도?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렸잖아요. 건물 관리도 제가 제일 잘 알고요. 은정이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민수랑 의견이 다르네. 민수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은정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빠가요? 오빠는 건물 관리를 모르잖아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남매가 마주치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은정아, 넌 왜 여기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빠야말로 왜 여기에 왔어? 후견인 이야기 들었어.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은정이가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변호사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지. 변호사라고 부동산 관리를 잘해? 나는 그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드렸다고. 남매가 서로 소리를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만들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치매 환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아이들 보셨죠?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래, 나도 충격이었어.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이럴 줄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보자.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지 말이야. 남편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정이가 혼자 찾아와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은정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을 제 명의로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해져요. 은정이의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상속받을 건물이잖아요. 미리 증여받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은정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 정신이 있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치매고 건물 관리는 제가 해야 하는데 권한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은정이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저는 그녀의 탐욕이 보였어요. 절대 안 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엄마, 왜 그러세요? 어차피 제 몫인데. 은정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어요. 은정이와 마주치자 또다시 불편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은정이 또 왔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할 말은 없어. 은정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 혹시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뭐야? 아버지 재산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너 요새 이상해. 민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잖아. 후견인 되겠다고 나선 건 누구야? 은정이가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너희들 둘 다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가라고. 아버지 앞에서 재산 이야기나 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너희들이 정말 우리 자식들이니? 아이들이 나간 후 저는 남편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겠어요. 그래,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자. 남편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가족회의를 소집해. 그리고 모든 걸 밝힐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은정이에게 전화해서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수, 은정이,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모두 왔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아버지 문제 때문이야.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결정하신 거예요? 은정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전에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남편이 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장이야. 저는 일기장을 펼쳐서 몇 구절을 읽어줬어요. 민수가 내 재산에 대해 물어봤다. 은정이가 건물 증여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이 내 치매를 이용하려고 한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치매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민수가 당황해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평소와 완전히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나다. 박정호. 남편은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치매 연기를 했지. 연기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연기. 너희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은정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왜 그랬냐고? 너희들 행동이 수상해서 말이야.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건물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만 하더구나.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변명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순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성년후견인 되겠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건물 증여받겠다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은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보인 행동을 정리해보자.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고 하자마자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건물 관리권을 차지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재산 증여까지 요구했어. 어머니, 저희는 정말. 민수가 또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사업에 간섭하지 마. 아버지, 그건 너무. 민수가 항의하려 했지만 남편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하다고? 너무한 건 누구야?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게 누구야? 남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아내 소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은정이는 그동안 아버님 일을 도와드렸는데. 생활?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소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실망시켰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고 생각하자마자 보인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식들이 맞나 싶었어. 은정이의 남편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한 게 아니야. 탐욕스러웠던 거지. 남편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와 남편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정도가 아니야. 아버지를 우습게 본 거지. 남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너희들은 내 사업에서 손을 떼. 그리고 각자 독립해서 살아. 독립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그래. 내 재산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남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은정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족? 남편이 냉소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치매라고 해서 재산부터 계산하나? 저도 말을 보탰어요. 너희들이 보여준 행동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어. 오히려 남남보다 못했어. 아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어.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을 때를 위해서 미리 모든 걸 정리해 두겠어. 하지만 너희들에게 맡기지는 않을 거야. 그럼 누구에게? 민수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와 남편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심해? 아이들이 한 행동이 더 심했어.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인데. 바로 그래서 더 실망스럽지. 남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내 자식들이. 남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아마 저희 앞에 서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일어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아버지 재산에 욕심내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아버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가 간 후 은정이도 찾아왔어요. 그녀도 민수와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고 욕심이 많았어요. 은정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가장 실망스러웠어. 그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도 속으로는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남편의 말에 은정이는 더욱 울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 재산에 욕심내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민수는 아버지 사업에 간섭하지 않았고 은정이도 건물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각자 자신의 일에 충실했어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어때요? 아직 이르지 않나?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예요?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그날 저녁 저희는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에 탐욕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다.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을 지켜봤어.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남편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내 재산에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파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나와 상의해라.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독립해서 살아라. 내 재산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신 저희의 건강과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1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법무법인을 차렸고 은정이도 독립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둘 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 카페 오픈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은정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이 혼자 힘으로 차린 가게인데 당연히 가야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카페 오픈 날 저희 부부는 손님들과 함께 은정이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혼자 힘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셔서. 은정이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우리는 뒤에서 지켜본 것 뿐이지. 남편도 뿌듯해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법무법인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재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니까 자존감도 생기고 보람도 느껴져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정말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걱정되네. 아이들한테 연락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연락해봐.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도 아이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어요. 병원에 온 아이들의 모습은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산 걱정이 아닌 순수한 아버지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민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수술은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은정이도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수술 동안 아이들은 병원에서 함께 기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남편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왔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모두 여기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으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저희는 재산만 생각했어요. 민수도 반성의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제야 진짜 내 자식들 같다. 그때는 남 같았는데 말이야. 아버지,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재산에만 의존하며 살았을지 모르잖아. 남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후 남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여보, 이제 진짜 은퇴합시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건물 관리도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우리는 여행이나 다니며 남은 인생을 즐기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너희들 각자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겠다. 네, 아버지, 어머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철없이 굴어서 고생만 시켜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은정이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안부차 찾아와주고 손주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재산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없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그때 치매 연기하신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덕분에 아이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됐고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아이들이 계속 우리 재산만 바라보며 살았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래, 때로는 독이 약이 되는 법이야. 아이들에게 쓴 약을 먹인 셈이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고 저희 부부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애를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련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의 재산에만 의존하려던 아이들이 독립심을 기르게 되었고 저희도 아이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곤 해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것이 진정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남편과 저의 치매 연기 사건은 이제 우리 가족의 전설이 되었어요. 손주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할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하곤 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큰 손자가 물어봤어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란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냉정해져야 할 때도 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망치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는 엄한 부모가 되어 자식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애입니다. 돈이나 재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진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는 어떤 시련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이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픈 결정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거죠.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결국에는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